점수 잡는 Hackers. 안녕하세요 여러분, Hackers GTalk 제나입니다. 이번 강의는 GTalk 청취 특강 시간입니다. 네, 우리가 청취 이야기를 처음 제대로 나눠보는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 GTalk에 3개의 영역이 있죠. 문법 영역, 청취 영역, 그리고 독해 및 어휘 영역. 이렇게 순서대로 문제지가 제공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문법 영역과 독해 영역을 열심히 해오셨다면 청취가 이런 거구나, 정말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목표하시는 점수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평균 점수만 받으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 청취에서 고득점을 받으시기보단 문법과 독해 및 어휘 영역에서 정답률을 높여주시는 걸 추천드리죠. 자, 그래서 그 시험장에서 청취 시험을 처음으로 경험해 보시는 게 아니고 저와 함께 강의를 통해서 이번 강의에서는 청취 영역 알아보기 같이 다뤄볼 거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청취 영역의 파트별 특징을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재의 마지막 부분에는 실전 모의고사가 수록되어 있어요. 거기서 청취 영역을 실제로 푸는 경험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짜볼지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이번 청취 영역 특강 3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 영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를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고요. 청취 영역을 어떻게 대비를 할지, 문제풀이를 어떻게 할지 그 전략을 또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으로요,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문제지의 생김새도 봐보고요.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진행 순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네, 먼저 청취 영역은 4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독해 영역과 동일하죠. Part 1, 2, 3, 4. 즉, 4개의 지문이 나오는 거예요. 자, 27번에서 52번까지 총 26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문제지에는 문법 파트가 먼저 1번에서 26번까지이고 그 시간이 지난 후에 문법 파트 시간이 지난 후에 청취 영역이 이제 흘러나오잖아요. 이제 그 순서를 알 수 있죠. 27번에서 52번까지. 청취 영역은 긴 대화나 혹은 담화를 듣고 그 들려주는 질문에 가장 적절한 A, B, C, D 중에 보기를 고르는 형식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파트 1부터 한번 어떤 주제로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볼 거예요. 독해 영역과 동일하게 각각의 파트, 각각의 지문이 매우 다른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파트 1은 2명이 등장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등장해서요. 티키타카, 그 대화가 이루어지는데요. 일단 내용은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경험에 대한 대화가 가장 자주 나와요. 자, 예시를 볼까요? 여행을 다녀온 경험. 제나야, 여행 어땠어? 하면서 이제 여행에서 이제 어디 갔었고 어디에서 뭘 받고 먹었고 그런 이야기. 변호사 시험을 준비한 경험. 그래서 변호사 시험 준비 어땠니? 하면서 뭐가 어려웠고 뭐가 이랬고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파티를 준비한 경험,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 교환학생을 다녀온 경험. 그래서 학생들이 등장할 수도 있고요. 직장인이 등장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항수는 7문항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파트 2를 볼게요. 파트 2는 한편 한 명이 등장하는 독백 형식의 담화죠. 그래서 파트 1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 게 파트 1은 남녀가 왔다 갔다 대화하니까 그렇게 그 시그널을 캐치하기가 조금 상대적으로 수월한 편인데 파트 2는 한 사람이 혼자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더 길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자, 주제는요. 신제품, 서비스, 행사, 기업, 단체 등을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 audience, 이 담화를 듣고 있는 관객은 약간 이제 그 홍보를 듣는 사람들이에요. 미래 고객이 될 수 있겠죠. 우리의 이런 서비스가 있으니까 사용해보세요. 이제 이런 담화입니다. 자, 주제 예시 보시면 신형 스마트 시계 출시 홍보. 저희 스마트 시계로 말씀드리자면요. 이러한 기능이 있고 이러래요. 사세요. 이제 이런 홍보 담화입니다. 아파트 임대 광고, 의료봉사단체 홍보 및 후원 요청. 후원해주세요.
마지막은 자전거 동호회 회원 모집. 저희랑 같이 자전거 탑시다. 뭐 이제 이렇게. 이 Part 2에서는요. 총 6문항이 출제됩니다. 자, 계속 볼게요. Part 3. 다시 돌아온 2인 대화입니다. Part 1처럼 Part 3도 남과 여가 등장하고요. 보통 이름도 이제 등장을 해요. 그래서 Hey Jenna, how's it going? 하면서 제나가 나오고 뭐 Hi Mike 뭐 이렇게. 그래서 그 이름으로 문제에서 출제가 되니까 일단은 알고 가십시오. 남자와 여자 이름이 나온다. 자, Part 3의 대화는 어떤 주제냐면 일단 A와 B가 등장해요. 그 대상입니다. 두 가지. 그래서 제품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할지를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 혹은 여자 중에 한 명이 항상 고민이 있어서 A를 할지 B를 할지 모르겠다 하니까 이제 다른 친구가 아 그래 그럼 그것의 장단점을 우리 비교해보자. 장단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해보면 너 선택하는 거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비교를 하죠.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자, 주제 예시 볼게요. 조기 퇴직과 정년 퇴직의 장단점 비교. 기숙사와 자취방의 장단점 비교. 호텔과 민박의 장단점 비교. 생일 선물로서 꽃과 초콜릿의 장단점 비교. 그래서 장점들, 단점들, 장점들, 단점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사항에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될 거고 문항수는 6문항 혹은 7문항입니다. 되었죠? 자, 마지막 Part 4 볼게요. Part 4는 돌아온 1인 담화. 그래서 Part 2처럼 한 명이 나와서 독백을 하는 형태입니다. 자, 주제 볼게요. 어떠한 절차나 과정, 유용한 조언을 여러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소개를 합니다. 여러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자, 이런 거 하시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7가지의 팁을 드릴게요. 팁 넘버 1, 팁 넘버 2 그런 식으로 쫙쫙쫙쫙 순서대로 다양한 조언을 들으시게 됩니다. 자, 예시 볼게요.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6단계의 과정. 스텝스네요. 그죠? 스텝스. 두 번째, 밴드를 만드는 7단계의 과정. 매우 흥미롭네요. 많은 정보를 얻을 것 같습니다. 모조품 구매를 피하는 7가지 방법. 개인 위생을 유지하는 8가지 방법. 그리고 문항수는 6문항 혹은 7문항으로 출제됩니다. 아마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아 이거는 조금 더 어렵겠다, 이거는 좀 덜 어렵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청취 영역의 Part 1, 2, 3, 4에서 나는 골라서 풀래, 나는 나머지 한 파트 정도는 그냥 포기하고 그 시간에 독해를 풀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제가 추천드리는 바는 Part 1과 Part 3. 그래서 남녀의 그 2인의 대화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수월할 수 있고요. 보시다시피 Part 4 그리고 Part 2는 한 명이 얘기하고 주제도 조금 tricky,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GTF의 청취 영역 문제지에는 보기만 인쇄되어 있어요. 그래서 A, B, C, D 보기만 볼 수 있고 문제를 미리 볼 수가 없습니다. 문제지에는 문제 번호와 보기만 인쇄되어 있고요. 질문과 지문은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음성으로 들려줍니다. 질문을 들려줄 때 핵심 내용을 간략히 메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이제 시험장에서의 그 그림은 보기를 보시면서 질문을 들으면서 질문에서 뭘 물어보는 거지? 하고 막 되게 바쁘게 노트를 하면서 아 오케이 그 다음 질문 이렇게 노트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질문을 노트하셔야만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과정이 되게 많은 분들이 어렵게 느끼실 거예요. 자, 두 번째 특징입니다. 질문은 2회, 지문은 1회. 질문을 2번 들을 수 있고요. 그 대화문, 담화, 그 리스닝 그 지문은 한 번 들려줍니다. 자, 그래서 그 음성 자체에 여러분 그 청취 영역 시간에 그 음성을 들으실 때 질문을 먼저 들려주고요. 그 다음에 지문을 들어요. 그리고 나서 질문을 한 번 더 들려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 질문을 놓쳤을 때 한 번 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순서 흐름이에요. 자, 보기가 문제지에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는 들려주지 않는 거예요. 보기는 눈 앞에 A, B, C, D를 보고 계실 거고요. 지문은 한 번만 들려주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이 이렇게 들으시면서 질문을 미리 이제 들으시면서 질문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들으시면서 바로 문제를 바로 체크하시는 거에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질문을 이제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지를 미리 알고 이제 두 사람의 대화를 듣는 거예요. 듣고 있는데 헉, 뭐야 정답 나왔어. 그럼 바로 체크. 들으면서 바로 체크가 돼야 되죠. 왜냐면은 이걸 다 듣고 마지막에 풀려고 하면은 좀 머릿속에서 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바로 정답이 보이면 바로 문제를 푸는 것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이요. 혹시 처음에 잘 듣지 못한 문제, 질문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지문이 끝나고 한 번 더 들을 수 있죠? 다시 듣고 지문 내용을 떠올리면서 알맞은 정답을 선택하는 거죠. 자, 세 번째 특징입니다. 대부분 지문의 흐름, 그러니까 대화, 우리 두 명의 대화, 혹은 1인의 담화라고 알고 있는 그 지문, 내용의 그 흐름에 따라서 문제가 순서대로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제 A와 B가 대화를 해요. 그래서 너 여행 즐거웠니? 하면서 뭐 여행에 뭐가 좋았고 뭘 먹었고 어디에 갔고 마무리는 야 너도 가봐 뭐 이제 이런 대화가 있다 쳐요. 그럼 반드시 그 7문제가 그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옵니다. 그래서 남녀가 뭐에 대해서 대화를 하나요?에 대한 첫 번째 문제에 대한 정답은 바로 첫 번째 가장 처음에 등장을 했을 거예요. 그거 알고 가시면 사실 문제 푸는데 훨씬 예측이 쉽거든요. 각 문제의 정답 단서는 대부분 지문의 흐름에 따라 순서대로 언급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문을 들으시면서 주어진 문제의 순으로 푸시면 돼요. 다시 위로 올라가거나 전체를 다 이해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대비 방법, 대비 전략을 간략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여러분, 그 흐름에 따라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1, 2, 3, 4 모두 주제가 언급이 되는 곳은 앞부분, 초반부예요. 그래서 앞부분을 꼭 듣고 모든 문제를 다 풀지 못하더라도 각 파트에서 1번 문제는 맞추는 걸 목표해 주세요. 1번 문제는 맞출 수 있게 목표할 수 있다는 점 어디를 듣고요? 앞부분을 꼭 듣고요. GTF 청취는 앞부분에서 대화나 담화의 주제를 언급하고 주제가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로 자주 나옵니다. 파트 1, 2, 3, 4 모두 그러하고요. 반드시는 아닌데 빈출 문제예요. 주제를 묻는 1번 문제. 앞부분을 확실히 들으시고 주제 문제는 꼭 맞히시면 좋겠어요. 네,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실전 모의고사가 우리 교재에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경험하실 때 꼭 실전처럼 한번 1번 문제 맞춰보시는 목표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paraphrasing 된 정답을 파악합니다. 라는 부분은 사실 독해 영역도 그러합니다. 자, 어떤 전략인지를 한번 같이 볼게요. GTF 청취의 정답은 지문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지는 않습니다, 보통. 그래서 보통은 다른 표현으로 paraphrasing이 된 것이 정답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대로 옮겨진 보기가 있으면 딱 듣는 대로 그 A라는 단어가 여기 보이네? 정답? 그거는 조금 피해 주시라는 점이죠. 대화나 담화에서 들은 단어가 그대로 쓰인 보기는 오히려 오답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문제를 풀어주세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순서예요. 문제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미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문제지 받으시면 일단 처음에 이렇게 part direction 그리고 보기를 보시게 돼요. 이 part 1 하면서 이 direction도 인쇄가 되어 있고요. 이것을 음성으로 성우가 읽어줍니다. 그럼 이 시간에 여러분이 그 디렉션을 같이 따라가면서 디디디디디 하고 계신 건 아니고요. 그 짧은 찰나라도 여러분이 뭐 문법을 푸시건 리스닝에 보기를 미리 보시건 그러한 대비를 하고 계시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도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일단 Part 1, Direction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도록 하죠.
You will hear a conversation between two people. 네, 파트 1은 두 명의 대화 맞죠? First, you will hear questions 27 through 33. Then you will hear the conversation. 맞아요. 우리 질문 questions 먼저 듣고 그리고 나서 conversation, 대화를 듣게 되죠. Choose the best answer to each question in the time provided. 네, 주어진 시간 안에 정답을 잘 고르세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제 보기를 쫙 훑게 될 거예요. 자, 27번 ABCD 보이시죠? 우리 해석하진 않을 거예요. 네, 27번 ABCD. 그리고 다 미리 해석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쫙 훑습니다. 27번, 28, 29.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청취에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기를 보고 무슨 문제인지를 약간은 예측을 또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떤 보기는 명사 형태고요. 막 영화, 공휴일 뭐 이런 식으로 명사 형태고요. 또 어떤 보기는 이렇게 문장으로 주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로 약간의 예측도 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30번도 31번 같은 경우에는 because가 있으니까 이유를 묻는 문제구나. 요 정도만이라도 예측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문제지에 이렇게 답보기가 미리 되어 있죠. 32, 33까지. 그렇게 여러분이 디렉션을 들으시고는 여러분이 바로 그 다음으로 뿅 질문을 들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렉션 시간에는 여러분이 뭐 하신다고요? 네, 요거 정말 짧은 순간이지만 네, 보기를 미리 보실 수 있다는 점이고요. 자,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27번에서 33번까지 디렉션이 끝나고 Now listen to the questions 라는 음성이 나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뭐 하셔야 되죠? 네, 이렇게 질문이 나올 때 이거는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우리 조금 전에 보기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시면서 32 하면 문제를 들으실 때 여러분이 키워드를 여기다가 노트를 합니다. 뭐 한국어로 적을 수 있고 영어로 단어를 적을 수 있어요. 워낙에 시간이 짧다 보니까 완전 휘갈기게 될 건데요. 그 노트 테이킹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질문이 나오죠. 27. What did Stephanie ask Chris? 그죠? 남녀가 등장했어요. 스테파니라는 여자, 크리스라는 남자. 스테파니가 크리스에게 무엇을 물어봤나요? 니까 여러분은 노트를 하시겠죠. 뭐 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친구 이름을 쓸 수도 있고 뭘 물어봤니? 뭐 what ask 뭐 이렇게만 여러분이 뭐 스테파니가 뭘 물어봤지? 내가 알아볼 수 있는 느낌으로 노트를 해보시는 것도 이제 청취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순서대로 해서 마지막 문제까지 볼까요? 33. What will Stephanie most likely do after the conversation? 마지막 문제로 아주 잘 출제되는 문제예요. 미래에 뭘 할 것인가? 스테파니가 뭘 할 것 같은가요? 대화 후에요 라는 문장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예측을 하셨던 문제 유형이지만 스테파니가 뭘 할까? 이렇게 여러분이 적어두시고 대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스테파니가 나 뭐 해야지? 라는 부분을 듣고 정답을 골라주시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들었습니다. 노트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문이 나옵니다. So, female, male 이렇게 남녀 간의 대화가 디디디디디 네, 이렇게 지문을 들려줍니다. 자, 한번 제가 성우가 되어서 한번 간단히 지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Hey Chris, how are the plans going for your Halloween party? Hi Stephanie, we're just about all set. I've bought decorations and Brad and Melissa are helping me with food and drinks. 뭐래요? 네, 이 여자친구가 크리스, 안녕? 너의 계획 어떻게 되어가? 너 할로윈 파티 계획은 어떻게 되어가니? 할로윈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크리스라는 친구가 할로윈 파티를 이렇게 주최하려고 하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남자친구가 Hi Stephanie, 안녕 스테파니. 뭐 우리 거의 다 끝나가. All set, 거의 다 끝나가. I bought decoration, 데코레이션도 사고 막 꾸미는 것도 사고 브래드랑 멜리사가 나 도와줄 거야. 음식이랑 음료 같은 거 도와준대.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이제 1번 문제가 나왔었죠. 맞아요. 스테파니가 크리스에게 뭘 물어봤는지를 물어보는 주제 문제가 1번에 나왔으니까 이 짧은 찰나를 뿅 듣고 여러분이 1번 문제의 정답을 바로 고르실 수 있어야 돼요. 할로윈 파티 계획 물어봤잖아요. 이제 이렇게 하다가 대화가 계속 흐르고 마지막 부분입니다.
Now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the party, but I still have to go out and find a costume. Try the Party Palace. They are having a sale. Thanks. I'll head over there now. See you on Saturday or All Hallows Eve. 자, 여자친구 스테파니가 뭐래요? Now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하면은 막 기대하는 거예요. 고대하는 중이야. 너무 기대되니까 이런 표현을 들으시면 이제 이제 대화가 끝이 온다를 느끼시고 마지막 문제 풀 준비하셔야 되고요. 우리 아까 마지막 문제 33번 무슨 문제였는지 봤죠? 스테파니가 대화 끝나고 뭘 할 것 같은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제 빵 준비하시는 거예요. 스테파니가 뭘 한다고 할 건지 듣자. 자, 그래서 이제 스테파니가 여전히 이제 나가가지고 코스튬을 찾아야 된대요. 할로윈 하면 또 코스튬이잖아요. 코스튬을 막 입어야 되는데 그거 없으면 파티 오면은 약간 야, 너 왜 왔니? 코스튬을 입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파티에 가야 되니까 코스튬을 사야 되나 봐요. 그랬더니 크리스 남자친구가 파티 팰리스라는 곳을 가보래요. 세일을 한대요. 아마 코스튬 가게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땡스 고마워 나 지금 가봐야겠다. 그럼 여기가 정답의 단서네요. 그러니까 이제 스테파니는 거기 가겠죠. 코스튬 사러. 그래서 안녕 토요일에 보자 라고 지문이 끝났습니다. 자, 그럼 사실 가장 좋은 건 여러분이 이렇게 지문을 들으시면서 귀로는 들으시면서 눈으로는 문제지에 그 우리가 노트를 해놓은 문제의 키워드와 보기를 보면서 바쁘게 귀로는 들으면서 눈으로는 문제지의 보기를 보면서 정답 이렇게 체크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게 가장 좋은 고득점 대비법이에요. 근데 이제 워낙에 정신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끝나고 질문을 이렇게 다시 들려줄 때 정답을 더 체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고득점까지 추후에 목표하시게 되면 이미 지문을 들으면서 정답을 고르고 이렇게 그 파트에서 질문을 다시 들려줄 때는 그 다음 파트의 보기를 미리 봐보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되게 어렵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흐름 자체는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질문을 다시 읽어주죠. 이때 여러분이 다시 듣고 정답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청취 특강에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어요. GTF의 청취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순서를 잘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의 청취 특강에서는요. 각 파트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흐름과 또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을지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또 궁금하신 점, 질문 생기시면 언제든 Q&A 게시판으로 물어봐 주세요.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 버렸어 토익은 해커스